여수에서 열렸던 수산물 드라이브스루 판매 현장 모습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양식어가를 돕기 위해 마련된 행사였는데 수산물 판매를 확대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횟감으로 인기가 높은 우럭의 경우 올해 8월까지 누적 출하량이 3,3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여수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줄면서 지역 내 소비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양식어가들은 당장 사료비와 인건비도 건지지 못해서 파산 위기라고까지 호소하고 있는데요. 곽선정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어와 우럭, 돔 등 횟감용 수산물을 양식하는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양식장마다 물고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을 자제하고 관광객들의 소비도 줄면서 판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홈쇼핑이나 인터넷 판매 등도 시도해봤지만 높은 수수료와 참여 어가수 제한으로 큰 효과를 보진 못했습니다. 그것도 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고기를 가득 채워놓고 파산이기에. 출하량은 줄었지만 사료값과 인건비는 매일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상황. 여기에 일본산 횟감용 돔 수입이 급증한 것도 양식 어가들의 시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어가의 경우 매출이 지난해의 3분의 1로 줄었고 인근 어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다 큰 돔들은 출하를 하고 비어있는 공간에 새로운 치어를 넣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돔들이 출하를 하지 못하고 남아있으면서 치어를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최근 해양수산개발원 수산업관측센터가 양식 수산물 소비 행태를 조사한 결과 횟집에서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코로나19 이후 51%로 급증했습니다. 수산물 외식 예상 회복 시기도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된 이후라는 답이 43%로 가장 많았습니다. 1년 농사인데 이거 팔아서 1년 또 다음 연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제 내년이가 문제지 이제. 자꾸 이 악순환이 자꾸 이제 반복되겠지 또. 여수와 완도 등 전남에서만 활어용 양식어가는 870여 곳. 양식어가들은 사료값과 대출이자 지원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전기 여객선 고장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여수 거문도 항로에 모레부터 전기 고속 여객선이 취항합니다. 이번에 투입된 선박은 지난 2016년도 건조한 440명 정원의 362톤급 고속 여객선으로 여수 여객선 터미널을 출발해 나로도와 초도, 손죽도, 거문도까지 하루에 한 번, 주말에는 2회 운항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광양제철소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됐다며 전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국감 질의 과정에서 국립환경과학원이 제철소 고로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고로를 중단할 때 휴풍 과정만 포함하고 재가동할 때 재송풍 과정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즉시 광양제철소 오염물 배출량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교조가 노조 결성 당시 정부의 탄압으로 불이익을 받은 교사들의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1989년 창립과 이후 이어진 민주화 투쟁으로 1,500여 명의 교사가 해직됐다가 1994년과 1999년 각각 복직됐지만 해직 기간 임금과 경력은 인정받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를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남에서 부산을 잇는 국내 최장 걷기 길인 남파랑길이 모레 개통됩니다. 남파랑길은 부산광역시 오륙도 해맞이 공원에서 해남군 땅끝마을까지 남해안을 따라 연결된 1,470km의 걷기 여행길로 해안길과 숲길, 마을길과 도심길 등 90개 구간으로 조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